가장 큰 역할을 했죠. 순자님은 일찌감치 전략을 잘 쓰신 거.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30기 4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식 영자 데이트 어떠셨어요?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영진님 운전 어떡할 건지. 데이트 내용도 데이트 내용이고 되게 털털하시고 이런 것도 영자님의 매력도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가장 그랬던 거는 영진님 운전. 아예 운전이 처음이신 것 같죠? 진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영자님이 계속 봐주시다 보니까 차선 바꿀 때 사이드미러 안 보시대요. 누가 봐도 사이드미러 봤으면 차가 보였을 것 같던데. 그래서 조금 다른 여성분들이 그 차를 타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영자님은 이제 운전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잘 하시는 편이라서 영식님이 조금 부족하셔도 조금 덜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전하시던 그 모습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나 이제 운전 쪽으로 이제 본인이 잘 못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랑 같이 타면 서로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서, 그게 그 앞전에 옥수님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운전하는 게 일단은 되게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영자님 되게 털털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매력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29기 상철님이 보셨으면은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가방 에코백 들고 다니시고 비닐봉지 들고 다니시고 이러신다 하셔서 그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일단 이 두 분은 되게 분위기가 좋았죠. 영식님이 또 술 한잔 하시고 속마음도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속 얘기 같은 경우에는 안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말하기가 조금 힘든 주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식님은 진짜 영자님한테 이게 어느 정도 굳건하게 마음을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들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영자님이 갑자기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아침에 테이블에서 상철님까지 해서 셋이서 얘기할 때 영수님 얘기 나올 때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만약 이순이를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누구를 할 거냐, 그냥 바로 영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지각 변동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받았었어요. 그리고 연결하자면은 그 뒤에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분을 선택하는 그때 영수님이 순자님한테 갔죠? 네. 그 순간에 영자님 표정이 되게 오묘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예고편에서의 영자님 모습이, 그래서 왠지 전체적으로 이 회의 전체를 봤었을 때 영자님이 뭔가에 이게 심경의 변화가 살짝 오지 않을까. 이게 여기서 빗대 가지고 온다면, 그 영숙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한 번, 두 번 볼 땐 재밌을 수 있다. 근데 세 번, 네 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있을 때 즐겁냐 안 즐겁냐, 즐거울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왠지 거기에 맞아떨어진 상황이 되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 앞에도 계속 이제 영식님이랑 뭔가의 그런 게 조금 있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데이트가 두 번째 데이트죠. 두 번째 데이트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이제 첫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영식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 영숙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닐까. 이거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는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데이트는 왠지 흥미가 떨어지셔서 네, 약간 그랬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그 영식님이 조금 AI 로봇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랑 이런 게 조금 두 분이서 조금 거리감이 조금 있으시겠던데요. 왜냐면은 여행 얘기할 때 보니까 이제 영자님은 조금 익사이팅? 그리고 남들이 잘 안 가는 그 새로운 곳에 대한 도전과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신 반면에, 그 영식님 같은 경우는 프라하랑 이런 거 다녀오셨다고, 거기가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대비되잖아요. 유럽과 아시아였기 때문에 이게 여행 가는 그 풍 자체가 일단 좀 다르시죠. 이런 것들 결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게 서로 영식님은 모르겠지만 영자님이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데이트할 때 조금의 약간의 이게 감정선 변화가 생긴 게 아닐까. 네, 다음 회에 나올 모습이 어떨지 살짝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네. 다음은 영철, 순자, 옥순 데이트. 의외의 2대1 데이트였죠. 영철님과 이제 옥수님과 순자님의. 근데 영철님이 생각보다 이게 배려가 되게 확실히 몸에 배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젓가락 챙기시고 뭔가 해주시고. 그리고 대포코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11년 만에 여자랑 술 먹는다고. 다른 여자랑 술 먹는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맞죠. 그때 여자친구였던 분을 제외하고 다른 여성분들과 술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만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는데, 이게 제가 근데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옥수님의 그 에너지 텐션이 되게 높으셔서 웬만한 분들이 이게 커버가 안 될 거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딱 영철님이 그게 안 되실 것 같은 분이랑 데이트를 하긴 했죠.
근데 순자님이 생각보다 거기서 가장 어리신데 알게 모르게 이게 좀 사람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요. 옆에서 알게 모르게 그냥 챙기는 네. 모습이 계속 나오시는데 영철님이 그런 부분에서 순자님의 그런 배려가 되게 본인한테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조금 옥수님과 순자님이 뭐 어떻게 해서 다르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봤었을 때 그게 조금 보였거든요. 그래서 순자님한테 마음이 좀 더 갔을 거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말씀들을 각자 하셨잖아요. 각자 하셨을 네. 때 옥수님이랑 짧게 하시길래 아 순자님한테 조금 더 마음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텐션을 못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힘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에 모여 있었을 때 그 옥수님이 영철님을 부르죠. 불러서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물어보세요. 순서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철님한테 진짜 마음이 있었다면 기다려주셨어요. 너무 자기의 그 답답함을 빨리 해소하고자. 어떻게 보면 영철님 입장에서는 너무 적극적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영철님이 이제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이게 에너지도 너무 과하신 분 같구나. 그러니까 잔잔한 뭔가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감정 기복선이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이런 분이랑 좀 맞구나라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옥수님보다는 순자님이 좀 더 맞겠다. 근데 순자님도 왠지 영철님이랑 더 시간을 가지면 이게 즐거움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자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안정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딱 그 말이 딱 그 안정감은 있지만 뭔가 이게 스펙타클한 뭐 재미? 커플끼리도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티키타카가 되고 뭐 여행을 갔을 때 결이 좀 맞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왠지 순자님이랑 영철님도 그런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순자님 아직 원픽이 솔직히 영철님이 아니시잖아요. 영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근데 갑자기 또 순자님과 옥수님도 갑자기 영수님 쪽으로 갑자기 네. 이제 방향을 좀 트셨죠. 방향을 틀었다고 하긴 좀 어쨌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근접 눈 마주침. 그 영수님 이불 챙겨서 둘둘 말아주는 그러면서 여동생 같다고. 근데 그렇게 보였었을 것 같아. 옥수님의 그 텐션이나 그 말씀하시는 거나 약간 이게 그냥 동생으로 보였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뭐 제가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느낌 바로는 만약에 나랑 동갑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영수님이. 그냥 너무 옆에서 칭얼거리니까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두 분 말씀하실 때 나왔었죠. 옥수님도 나도 여동생 말고 다른 게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또 영수님이 생각보다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조금 약간의 흔들림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영수님도 굳건하게 지금 원픽이 영자님이셔서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영철님은 어떻게 보면 순자님이 아니면은 조금 다른 분들은 힘든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순자님이 방향을 어떻게 하실지 영철님으로 계속 가실지 그럼 아니면 원픽이긴 영수님한테 조금 더 스며든다 그러죠. 지금 순자님의 제가 봤을 때는 스타일이 영수님한테 은근슬쩍 계속 스며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영수님이 순자님 먼저 찾게 만들어놨어요. 네. 선크림 때문에. 네. 영수님은 순자님한테 대화 신청을 잘 하시더라고요. 편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확신이 있으셔서. 순자님은 확실하게 자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보다 그냥 마냥 편한 것 같던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느낌이 확고하기 때문에 더 이게 얘기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영수님 지금 스타일상. 근데 그거보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호의잖아요. 배려를 하잖아요. 선크림을 빌려주겠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 뒤로 선크림을 챙겨주고 있는 순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개체가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선크림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니까 영수님도 순자님한테 얘기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튿날 아침 산책 같이 선크림 받으셔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속마음도 편하게 얘기하시고 그냥 나는 이 사람은 편하고 이 사람은 그냥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앞에 29기 때도 말씀드렸죠. 궁금한 거는 남자들은 해결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영수님도 일단은 선택하시는 건 순자님을 하시긴 했는데 제 생각에 결국엔 돌고 돌아 영자님을 결국 한 번은 만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고 오셨었을 때 뭔가가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철님과 영수님과 순자님의 삼각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그게 아니라 영수님이 영자님한테 가는 상황에 이제 영식님과의 이제 삼각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2회가 되게 어려운 게 그건 거예요. 그 개인 인터뷰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그 나오는 결론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하기가 너무 힘든긴 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 삼각 데이트는 일단 수혜는 제가 봤을 때 영철님이 순자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가 있고 자기를 배려해주고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이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다라는 결정적인 그런 수혜는 있지만 옥수님 입장에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조금이라도 궁금했던 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아니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기다리면 결국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물음을 제 생각에는 직설적이게 물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그게 무슨 차이예요? 막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돌려서 말씀하셨으면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영철님은 제가 봤을 때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네, 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해봤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정숙님이 영철님한테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하셨죠. 두 분 결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결이 비슷하세요? 전혀 다르긴 한데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감정 기복이 막 그렇게 막 센 편은 아니신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하고 필요한 말은 하되 굳이 막 이렇게 분란과 이런 사소한 다툼 좀 피하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결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근데 확실히 두 분의 그건 완전 다르시긴 한데 그냥 이게 그냥 봤을 때 되게 두 분 다 잔잔한 느낌이어서 그 결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분이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정숙님은 다이렉트로 오는 질문에 다이렉트로 받았을 때 다이렉트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영철님은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다이렉트로 얘기를 못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비슷한 게 아니라 그 왠지 감정 기복선이 두 분 다 약간 이렇게 잔잔하실 것 같은? 그래서 조금 결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숙님이 조금 다른 분들과 다르게 갑자기 영철님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그리고 순자님, 상철님이 순자님한테 대화 신청. 네. 좀 뜬금없긴 했어요. 상철님의 네 분 중에 한 분이셨죠. 그렇죠. 근데 상철님은 제가 다 얘기를 해보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순자님과의 이게 대화하신 게 뭐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관계성에 대해서는. 순자님은 기회가 되면 되겠지만 꼭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럼 상철님과 대화하시고 나서 순자님이 인터뷰 하셨잖아요. 거기서 영순을 선택 안 한 이유를 직접 너무 귀여우셨어. 튕기신다고 하셔가지고. 궁금했거든요. 근데 왠지 그런 거 같긴 했었어. 그러니까 몰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나가신 것도 있겠지만 한 번쯤 첫인상 선택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순자님이 먼저 이제 선크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수님과 대화를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한 번쯤 내가 선택할 때는 선택을 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하신 거에서 뭐 순자님의 원픽은 영수님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직접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딱 그렇게 보였었어요. 그리고 다 모여있을 때 영수님이 되게 많이 잡히셨거든요. 네. 왜 가만히 앉아 계시는지. 아니 이게 고독 저녁을 드시고 그래 기분도 안 좋고 완전 얘기를 더 해보자 하고 나도 용기를 냈는데 내가 선택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상처가 클 수 있어. 클 수 있지만 어차피 애견 테토라 하더라도 애견남이라도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었잖아. 얘기 좀 하자 하고 나가 의중을 한 번쯤 먼저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끝끝내 그렇게 오래 앉아 계셨던 영자님과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옆에서 계속 보이면서 신경 쓰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전략인가? 왜냐면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왜 이러다가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왠지 그런 전략을 쓰시는 건가? 그러면 진짜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소심하고 그리고 영호님한테 또 얘기를 듣고 오니 굳건하다고 하고 하니 자기가 못 들어가나?
들어갔다 괜히 상처받기 싫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가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고도의 이제 신경 쓰임을 노리고 이러시는 거라면 이게 분명 엄청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사람의 심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한다고 했어. 근데 좋아하는 건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내 옆에는 보이는데 아무런 리액션을 안 해. 그러면 괜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게 네. 괜히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영장님도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순자님 선택하면서 보니까 약간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짜 심리전이시라면 성공하셨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성격상 이제 먼저 말하기도 좀 자기는 용기를 냈는데 결국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못 가신 거라면 조금 더 용기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영자님에 대한 그 마음이 계속 있다면. 그래서 영수님은 좀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발 좀 가봐요. 가야 돼. 가야 뭐 해결이 되지. 꽁하게 혼자 뭐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자면 영숙님이 영수님과 얘기도 안 해보고 영수님을 접었더라고요. 영고백 1차임을 당하셨어요. 영수님은 영수님 모르게. 영숙님의 생각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왜 먼저 와서 대화 신청을 안 하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할 그 상황이 됐나요? 그러니까 영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숙님과 굳이 대화를 할 그게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제 느낌에는. 네. 그런 상황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때 잠깐 얘기했던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영수님은 영숙님한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영숙님이 되게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호감이 있으신 아니, 건데? 본인이 호감이 있으신데 본인이 먼저 가시면 되는데 그건 또 싫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그렇고 주변에서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영수님 아닌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 아예 접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인상 선택 이외에 아무런 그런 시그널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영수님이 왜 나에게 와서 대화 신청을 안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걸까? 제가 영수님이 아니라서 그건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광수님이 제외되시고 광수님한테 대화 신청하죠. 네, 하셨죠. 그런데 광수님이랑은 크게 그건 없는 것 같고 네. 상철님이 갑자기 조금 부상을 하셨어요. 뭔가가 두 분이 이번에 낫데이트 다녀오시고 나면 뭔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영호님이 영자님한테 대화 신청하셔서 앉을 곳 찾으시다가 흔들의자에서 두 분이서 신나게 이렇게 넘어지시. 영호님 반사신경 왜 그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당황해서 같이 넘어가신 것 같은데 와 영자님 반사신경 벌떡 일어나. 왜 그렇게 뒤로 밀었어? 그네가 아닌데. 그래서 좀 웃었어요. 빵 터지게. 난 영호님도 같이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영호님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셔서 그런지 주머니 손 넣고 있었어요? 네, 그대로 넘어가죠. 머리 안 박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영호님이랑 영자님이랑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영호님은 영자님이랑 대화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영자님한테 관심이 있으니 영자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인하러 부르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마음이 너한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떠시냐, 지금 상황이 어떠시냐라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러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영호님 확실히 좀 이렇게 전략적이신 거 탁탁탁 맺고 끊음이 상황 파악을 먼저 하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가시는 느낌?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게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영자님이랑 대화 때문에 이제 영수님한테 말씀을 해드리죠. 굳건하다고. 그래서 영수님이 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네. 그래서 영호님 혹시 스파이로 갔다 오신 건가? 영수님 대신 다녀오신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래도 뭐 영호님은 그래 적재적소에서 얘기를 하시려고 되게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영숙님이 안 계시는 그래 재밌었어요. 그 장면은 그나마 보는 것 중에 재밌었어요. 그리고 영수님이랑 순자님이랑 대화하신 장면. 근데 되게 두 분 되게 편해요. 서로.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편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벌써. 이게 선크림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선크림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그러니까 아침마다 영수님이 순자님 찾으러 가요. 네. 선크림 때문에.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순자님이 되게 이게 작은 배려일 수 있어요.
선크림 빌려주는 게. 그 배려로 인해서 순자님의 기회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영수님과의 대화의 기회가. 직접적인 데이트를 나간 적은 아직 없지만 그 안에서의 그 틈 사이에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순자님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상하게 머리를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냥 확실히.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영수님도 조금 편하게 순자님을 찾을 수 있고 순자님을 찾는다 해서 그 명분이 영수님 왔다 이게 아니라 또 오셨네? 선크림이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상황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전략적으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츤데레라는 느낌이 드니 다정다감할 거라는 거는 접어두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빨리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전략이었다면 만약에 이게 선크림이 되게 진짜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영수님이 밖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말고는 끌리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서는 표현해주는 사람한테 흔들리는 게 뭔가 그런 역할이겠죠. 편안해서 분위기 자체를 순자님이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계셔서 이게 영수님한테 작용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영수님의 마음이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안에서 지금 고독 정식 먹으셨던 게 타격이 너무 커요. 아무한테 선택받지 못했다는 그 상황이 너무 이게 타격이 조금 크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조금 본인 스스로는 막혔다고 생각을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이 막혔다고 생각하니 그 공허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주는 순자님 그리고 좀 옥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님은 일찌감치 전략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도 많이 해보고 자연스러운 그런 대화에서 이 사람과의 편안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통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사이에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영수님은 순자님 근데 영수님, 옥수님 선택 안 할 것 같았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냥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게 그 전날 영호님한테 굳건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제가 봤을 때는 영수님이 되게 소심할 것 같아요. 엄청 소심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소심할 것 같아. 이게 소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영자님한테는 못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때 대포코님이랑 다들 말씀하시는 거는 영자한테 가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이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아니다 이거 순자님한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순자님을 선택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반전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반전은 아니었어요. 영자님과의 영수님의 그 다음 대화는 영자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왠지 영자님한테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순자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전략을 되게 잘 짜셨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님한테 가지고 편안하니까. 영호님은 현숙님 진짜 반전이었어요. 이건 진짜 반전이었어요. 네. 그 말한 대로 약도 챙겨주고 옷도 신경 써서 입구나. 현숙님한테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최소한의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약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먹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라도 오늘 선택은 제가 다른 분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언지를 좀 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은 그 뒤에 다가올 후폭풍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가 좀 쉽지 않았을까.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그 대화를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은 양해를 구하고 움직였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약도 다 먹었잖아. 약이라도 안 먹고 가던가 약을 다 먹었잖아. 그래서 그 약 먹을 때 단 둘이 있었는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라는 의아함이 좀 있었죠. 좀 있었어요. 그건 좀 얘기를 좀 미리 해주지 그랬어.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네, 흑화하실 것 같아요. 영숙님의 표정이 진짜 그래서 흑화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되게 화가 엄청나죠.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러워요. 영식님은 영자님 당연한 당연한 거였죠. 그거는 뭐 이견 없는 네. 상황이었던 거고. 용철님은 순자님도 네,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광수님은 옥수님 선택하죠. 네, 광수님은 제가 봤을 때 옥수님이랑 대화를 좀 더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광수님은 옥수님이 이상형에 가까우신 네, 같아요. 그리고 상철님은 영수님.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해보고
싶어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그 두 분이서 대화하셨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영수님이 생각보다 이게 상설님이 본인과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신청해서 같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했던 거에 대한 호감이 좀 올라가셨더라고요. 상설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호감이 좀 올라가셨고 그래서 두 분 한번 데이트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설님이 영수님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현숙님이 표정이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상설님도 현숙님 선택 안 할 것 같았어. 네. 너무 이게 심층 면접을 하셔가지고 안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영숙님일 거라는 거는 그 앞에 장면에서 두 분이서 대화하시고 뭐 산책 같은 거 하시면서 그때 얘기하실 때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2대1 데이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호님이 그렇게 확 꺾을 줄 몰랐지. 그래서 좀 반전이었죠. 다른 반전은 솔직히 크게 없었는데 영호님이 갑자기 팍 꺾어가지고 그럼 얘기를 좀 하지 얘기를 왜 안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럼 이번 4화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29기는 솔직히 말해서 정신이 없어서 심란했거든요. 근데 지금 30기는 이게 길이 안 보인다 그래야 될까요? 이게 누구가 누구를 원하고 누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던 인터뷰하시는 내용이랑 뒤에 가서 선택하시는 게 조금 갑자기 이게 확확 바뀌세요. 모든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실지가 감이 지금 솔직히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번 화 때쯤 되면은 남자분들 선택하시면서 이게 길이 좀 정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 다들 마음 한편에는 1순위를 다 놔두시고 1순위는 안 가시고 다른 데로 가시는 느낌이에요. 계속 내 1순위는 여기 있지만 난 2순위한테 가겠어. 내가 1순위가 여기 있지만 3순위한테 가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진짜 감이 안 와요. 최종 커플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까지 생길 정도로 이게 진짜 다른 의미의 혼돈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폭풍이 지나간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이게 물 길 자체가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30기가 뭔가 이게 얘기를 막 하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이분들 이랬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도 그 생각을 하고 보다가도 보면 또 틀어져 있어서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제 다음 화에 낮에 이제 데이트를 하고 밤에 또 선택을 하면서 이제 밤 데이트를 하니까 그땐 좀 결과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빨리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합니다. 다음 화에 영자님이 영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선택하시겠죠? 제가 봤을 때 영자님이 먼저 가지 않은 이상 영수님과 영자님의 대화는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왠지 예고편에서 봤던 것처럼 움직이시니까 영수님한테 가길 바랍니다. 네. 두 분 꼭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다음 화에는 두 분 대화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